지난 17일부터 이어진 이 대통령의 순방 중 이제 주목되는 장면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7박 10일간의 긴 해외 순방. 네. 보통 3개국 넘어가는 거는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매우 이례적으로 막 강행군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빡빡한 일정 어떻게 보셨나요? 세 나라 연달아 여행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유럽 여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해보긴 했지만 이게 순방과 배낭 여행의 좀 차이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느낌이 달라. 윤석열이 갈 때는 쟤 놀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 가실 때는 안쓰러워요. 고생하러 가는구나. 왜냐하면 진짜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일정 보면요. 잠시도 쉴 틈 없이 바삐 챙겨가고 근데 그것도 단순히 그 준비 없이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가면 그렇죠. 가서 사고 치거든요. 맞습니다. 가서 사고 쳐요. 말 실수하고 행동 실수하고 무슨 날리면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이게 준비 없이 가서 생기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해외 순방을 보면은 말과 행동에 사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에 구체적인 연구와 배려가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할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튀르키예에 방문했을 때에 그 전용기에서 내리시면서 메르하바 아스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군인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튀르키예와 한국 사이에 군사적인 연대 또 형제애가 있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포석을 깐 거죠. 용부하고 간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냥 한 게 아닌 거예요. 또 이집트 가서는 그러죠.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 두 개를 하나로 잇고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 없이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물 하나, 아젠다까지도 다 미리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만큼 공부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는 실력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걸 빡빡한 일정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안 그랬잖아요. 너무 비교돼. 가서 막 소주병 들고 가고 그랬잖아요. 소주 박스를 실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의전 참사가 많이 생각이 나요. 막 그 중간에 그 길을 못 찾아가고 지나가 버린다던가 아니면 그때 UAE였나요? 이란과 싸우고 있다 이런 말을 해갖고 한번 정말 위기에 본인이 준비를 안 하고 본인이 공부를 안 하니까 옆에 비서도 공부를 안 하고 그렇죠. 안 챙기는 거예요. 어차피 안 보니까. 거죠. 네. 근데 외교 무대에서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국격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보면 행동에서 그렇죠. 품격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게 보이시잖아요. 말 실수, 행동 실수 없이 품격을 국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본에 무슨 총리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 그 양반은 옷 좋은 거 입고 가야 되는데 머리는 어떡할까 이걸 이러고 있는데 그게 국격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일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커도 하는 짓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옷 예쁜 거 입는 게 이게 국격이 아니라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그렇죠. 상대 국가와 어떻게 소통해서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느냐가 국격이에요. 그걸 하고 우리도 뭐 지난 정부에 회계 나갈 때는 어떤 시기를 차는지를 궁금하셨던 영부인도 있었던 걸 생각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옷은 그냥 깔끔하게 입으면 돼요. 근데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그게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G20 등에서 각국 정상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얘기 나누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는데 이 역시 준비된 다 의도된 행동이었겠죠? 당연하죠.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상대가 뭘 관심 있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걸 얘기를 건넨다. 또 상대가 어떤 걸 힘들어하고 어떤 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걸 미리 확인해서 거기에 위로를 건넨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자, 이거 공부 안 하고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냥 우리 처음 와서 반가워요. 도대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연구를 했으면 오늘 우리 변호사님 그 결혼하셔가지고 뭐 참 애도 애 잘 이쁘던데 이렇게 얘기하고 칭찬하고 사건 수입이 잘 안 되지 괜찮아요 뭐 그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위로도 건네고 그렇죠. 하면 좋잖아 기분이. 미리 사전 조사가 100% 돼 있어야죠. 대통령께서 그걸 다 하고 가신 거예요. 각 정상마다 다 사전 조사를 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건네고 하니까 좋죠. 와 참모들이 정말 힘들었겠네요. 마음이. 네, 참모들이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치밀한 연구와 예행 연습이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예. 이 대통령은 한국이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며 강대국 중재자로서 활동폭을 넓혀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해주신 그런 부분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남북관계 문제잖아요. 그렇죠. 남북관계 또 미중러일의 힘의 균형의 문제예요. 자, 제가 그 얘기 정말 드리고 싶어. 뭐냐면요. 북한이 정말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요. 네. 왜? 북한 뒤에 중국, 러시아가 그렇죠. 있어요. 절대 북한이 아무리 무너져도 대한민국이 흡수통일될 일은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북한과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서로 적대하면 나타나는 것은
대리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밖에 없어요. 유리할 게 없죠 저희한테. 전쟁이 나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대립이 심해지고 있죠. 초강대국 간의 대립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충돌할 겁니다. 근데 서로 직접 충돌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충돌이 일어나죠? 대리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신 싸우는 형국이 벌어지는데 북한이 중국 대신 싸우고 대한민국 미국 대신 싸우고 대리전이 벌어지면 우크라이나 전장이 여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70년 전의 비극이 반복이 되는 거죠. 대리전의 특징은 잔인해요. 왜냐하면 대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주인들은 소모전을 선택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처절하게 잔인한 전쟁이 되고 소모전이 됩니다. 대한민국 한 번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적대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적대의 끝은 대결의 끝은 대리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피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사회가 점점점 동질화된다면 문화와 경제가 동질화된다면 자연스럽게 통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교량 역할, 조율자 역할을 한다면 그런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그렇죠.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잘 해내야 하고 그래서 평화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대한민국이 평화의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 땅에 유엔 본부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쟁 억지력은 확실하겠네요. 전쟁 억지력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미국이 저렇게 유엔 홀대하면 그냥 우리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고래 싸움에 낀 새우일 수도 있겠지만 잘하면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이 열린 장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네요. 예,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격인데 잘하면 고래들을 화해시키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를 화해시키는 좀 어떤 범고래 정도 되겠죠. 똑똑한 영리한 네. 영리하게 해야 돼요. 네. 성과 부분 한번 또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큰 성과는 UAE에서 방산 관련해 큰 실질적 성과가 있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밝히셨는데요. 또 4조 원 규모의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공사 운영에 제의받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제 K 방산을 넘어 K 공항까지의 수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그거는 현실화돼야 되는 건데 저는 방산과 원자력 분야 협력을 제일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갈 때에 환대가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트럼프 올 때 환대가 대단했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랍에미리트도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방산과 원자력입니다. 당연히 방산 협력이 이루어지겠죠. 저는 그래서 호위하는 기체가 나중에 KF-21로 다 바뀌기를 바라는데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 협력이 가능한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와도 마찬가지로 방산 부분 협조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일단 이쪽은 다 방산 세계가 지금 대결 구도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방산 시장 확보는 단순히 수출 시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안보랑도 직결돼요. 안보 협력이 직결되죠. 약간 준동맹 비슷하게 관계 형성이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카이로 공항 짓는 것 결국에는 지금 이스탄불 공항이나 두바이 공항처럼 허브 공항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너무나 잘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모범 케이스로 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좋은 협력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우리가 지금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가 중동과 또 이제 이쪽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까지 우리가 많이 끌어안게 된다면은 아프리카 외교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방산 계약을 하면 그냥 물기만 파는 게 아니라 자체 생산이나 기술 인자도 보통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안보적으로도 엮일 수밖에 없게 되고 공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최중요 시설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단순히 수출 시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번에도 따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그 튀르키예나 이쪽 갔을 때도 또 이집트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튀르키예는 한국의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혁신과 투자,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갈 전략적 파트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본다. 이게 상대 국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힘으로 눌러서 하는 미국의 그런 트럼프 같은 그런 외교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 파트너로 같이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열어가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더 환영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진짜 오래가는 진짜 강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강자가 약자를 누르잖아요. 결국 약자들이 들고 올라서 그 강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자가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가면 그 사이에 관계가 생기면서 진짜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비록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지만 또 4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지만 진짜 강자가 되는
현명한 방법을 알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로 강자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강국이 진짜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습니다.